여러분, 지금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아직도 AI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은 역사적인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은 자금은 이미 AI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환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언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에 집중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젠슨 환기,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는 미래 산업이 로봇이라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AI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AI가 실제 세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아이작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로봇 기업들에게 AI 두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로봇의 운영체제를 엔비디아가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테슬라는 옵티머스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메타버스 회사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AI와 로봇 기술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로봇을 확대하고 있고 구글도 로봇 AI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관련 행사에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국내 로봇 기업들이 참가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션 캡처 기반 미믹 기술을 공개했었는데 사람이 팔과 손을 움직이면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로봇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제 단순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들은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을까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품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LG는 로보티즈의 주요 주주입니다. 포스코는 유로메카에 투자했고 SK도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기업들은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고 품질은 향상됐으며 원가는 감소했습니다. 산업재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휴머노이드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장기적으로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잠재 시장 규모를 수경 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역시 이미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모두 휴머노이드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과거 스마트폰 초창기와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휴대폰 회사만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반도체와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벌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5월 한 달 동안 이 채널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구독해 주신 분들도 크게 늘어났고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됐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그랬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5월 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고, 반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입니다. 실제로 5월 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TPC의 로보틱스는 127%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1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KCS는 80%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고, 이루온과 LG전자 역시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27%가 올랐다, 123%가 올랐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떤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어떤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이 그 섹터를 보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100% 수익이나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도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산업들로 자금이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후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6월 시장의 핵심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AI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차례 인간 손을 구현하는 것이 로봇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컵을 들고 스마트폰을 만지고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 손은 엄청난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힘 조절을 해야 하고, 질감을 느껴야 하고, 압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란을 잡을 때와 망치를 잡을 때 힘이 다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손은 휴머노이드 원가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섀도우 로보틱스가 판매하는 고성능 로봇손은 한 쌍 가격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만들기 어렵고 기술 장벽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자유도입니다. 자유도는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과 범위를 의미합니다. 자유도가 2개에서 3개 수준이면 단순하게 물건을 짚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도가 15개를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사를 돌릴 수 있고 스마트폰을 터치할 수 있으며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손은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22 자유도를 가졌다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손의 정교함은 아직 인간 수준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의 승패는 손 기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기업이 등장합니다. 워닉홀딩스입니다. 정확하게는 자회사 워닉로보틱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 워닉홀딩스를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메타와의 협력입니다. 메타는 현재 AI와 로봇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각 센서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봇은 물건을 단순히 잡는 수준이었다면 메타는 물체를 느끼고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워닝 로보틱스와 협력해 알렉으로 핸드 VO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려 16 자유도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메타의 광학식 촉각 센서 기술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손가락 끝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가 압력과 질감, 물체 형태까지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즉 단순히 잡는 손이 아니라 느끼고 판단하는 손입니다.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일하고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일하려면은 결국 사람 손처럼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 손 기술은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 전체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메타는 단순히 로봇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메타가 원하는 것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촉감을 디지털로 옮기고 다시 현실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촉각 센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글로벌 촉각 센서 시장이 향후 수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워닝 로보틱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알렉으로 핸드 VO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메타와의 협력이 확대된다면 워닉홀딩스는 단순한 로봇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손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대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워닉홀딩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종목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반도체 장비 기업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워닝 로보틱스입니다. 메타와 협력 중인 알렉으로 핸드 VO가 핵심입니다. 휴머노이드 시대 핵심 부품인 로봇 손 시장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확산될수록 로봇 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촉각 센서와 결합된 차세대 로봇 손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이 선택한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향후 삼성 AI 기술과 결합될 경우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단순한 로봇 기업이 아니라 삼성의 미래 로봇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액추에이터 국산화와 휴머노이드 구동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미믹 기술 역시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AI 로봇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액추에이터는 사람으로 치면 근육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보급이 확대될수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TPC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기업이지만 최근 휴머노이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관련 사업 확대 기대감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자동화 사업을 기반으로 로봇 부품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 시 부품 공급 기업으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형주에 비해 시장의 주목도가 낮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신경계라고 불리는 모션 제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로봇이 움직일 때 관절과 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협력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어서 휴머노이드 시장 확대 과정에서 수급이 집중될 경우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스마트폰 시대에는 휴대폰 회사만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했고, 카메라 모듈 기업이 성장했고, 디스플레이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로봇 본체만 바라보지만 진짜 큰 돈은 핵심 부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술, 그것이 바로 로봇손입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의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봇의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는 로봇의 감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그 감각을 실제 손으로 구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를, TIPC는 핵심 부품을, RS 오토메이션은 로봇의 신경계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 가장 큰 수익은 언제나 초기에 움직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어떤 기업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AI 다음 시대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로봇손이라는 시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 로봇 본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로봇이 세상을 만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부품 기업들 속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5월 한 달을 돌아보면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익 인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하게 됐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투자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투자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TPC 로보틱스는 1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미래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으며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KCS와 이루온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LG전자 역시 예상보다 훨씬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상승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간 조정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도 없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월이 매우 의미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이 움직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크게 나오고 나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별도로 정리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응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업데이트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의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로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에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